네, 반가워요. 이제 생태보건공학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번 마무리를 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나와 있던 문제들을 좀 응용하기도 했고, 뭐 예상 문제라 그래서 제가 뽑아서 좀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보기도 했고, 다양한 각도에서 출발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생태보건공학에 관련되어진 문제는 한 200~300문제 개별적으로 풀어보셔야 될 겁니다. 기출문제 잘 풀어보시면 좋아요. 자, 복원 유형 중 원래 생태계와 가장 유사한 개념이 뭐냐? 우리가 이제 복원을 이야기할 때, 그죠? 그 복원도 있고, 복구도 있고, 대체도 있고, 뭐, 방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생태계와 가장 유사하게 가는 방법은 결국에 이제 복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복원이라는 건 교란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시도해 보는 거죠. 그렇지만 복원이라 해서 생태계 교란 이전의 생태와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교란 이전의 상태와 가장 흡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 교란 이전의 상태로 갈 수는 없어요. 혹시 복원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뭐 설명하지 않은 것 이런 것도 문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복구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노력인데 복원보다는 조금 더 이제 조금 그 원래 생태계에서 조금 덜 간 상태, 뭐 대체는 다른 생태계를 이제 대체해 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표를 가지고 늘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생태계가 있으면 이걸로 가깝게 가려고 하는 이제 복원이라는 게 가장 가깝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개선이나 대체도 상당히 이제 원래 생태계 그 가깝다. 그래서 생체량이나 물질 순환의 생태계 기능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생태계 구조 면에서는 또 약하기 때문에 이게 이 한쪽이 높다 그래서 꼭 이게 가장 뭐 원래 생태계에 가깝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래 생태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건 봤을 때 어디가 가장 가깝겠어요. 그죠? 이 그림을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치. 혹시 또 방치가 또 원래 생태계다 이렇게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문제를 내본 거예요. 두 번째, 생태 하천 보건 기술로 부적합한 내용은 통수 능력 증대를 위한 하폭 확대 및 하상 자갈 퍼내기. 예,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너무 쉬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통수 능력 증대 요 말을 혹시 이 문제에 안 넣었다고 한다면 통수 능력 증대를 위한 하폭 확대 이라면 혹시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요것도 틀린 말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이제 이수와 치수, 그죠? 그거를 위해서 하던 하천보건 사업이고, 그 외에는 이제 망곡형의 이제 비대칭 뭐 이런 거라든가, 수변 콘크리트 제방을 갯벌들이나 이런 거 식생으로 대체한다든가, 또 하천 안에 그 인공 부도를 넣어서 그런 그 물고기나 또 이렇게 수생 생물들의 먹이 및 어떤 그 보금자리 형태로서 서식처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태하천 보건 기술에 관련되어진 내용들로 문제를 한번 엮어볼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동물의 도주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동물의 우리가 이제 뭐 도주거리, 임계거리 요 부분은 뭐 매년 거의 그 동물과 인간과의 어떤 생태 복원의 결국에 중요한 게 동물과 인간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띄워놓을 거냐 아니면 띄워놓지 않고도 좋은 생태 복원을 할 거냐 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생태계에 반응하는 동물의 그 관계가 참 중요하고 도주거리에 대한 도주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flight distance 그런 말 많이 쓰잖아. 도망간다. 그래서 동물이 포식자나 적과 만나면 포식자나 적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인간이거나 아니면 다른 포식자가 되겠죠.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적에게서 벗어나 도망치는 것이 가능한 거리이다. 네, 도망치는 것이 가능한 그 적정 거리를 도주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가 클수록 도주거리가 멀고, 그죠? 같은 동물은 적의 종류에 상관없이 다른 환경에 따라 도주거리가 상이하다. 그 같은 동물이라도 이제 뭐 이렇게 그 성별이나 연령, 그죠? 뭐 적의 종류, 뭐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동물이 어느 정도까지 그런 환경이나 이런 걸 인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도주거리는 분명히 상이하다. 그리고 사육된 동물은 도주거리가 대폭 감소하죠. 예. 인공적인 방어 시스템이 이제 그 사육된 동물은 있기 때문에 도주거리가 대폭 감소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잘못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이에 지속 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뛰어난 생태계를 유네스코가 지정한 것으로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준에 부적합한 것 그렇죠. 우리가 그 보통 핵심 지역, 완충 지역, 전이 지역 그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생물권 보존 지역 그래서 뭐 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 충분한 규모를 갖춘 법적으로 구성된 핵심 지역이나 장기 보호되는 지역이다. 이게 맞는 말이고요. 보존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활동만이 수행되는 지역을 완충지대라고 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의 관리 실행이 장려되고 발전되는 바깥을 전이지역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각각의 그 지역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간섭을 포함하지 않는 주요한 생물 지리학적 지역을 대표하는 생태계의 한 부분을 포괄하고 있다. 인간의 간섭의 점진적 변화를 포함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포함하지 않는다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간섭을 점진적으로 그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이런 함정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좀 내봤고요. 다음 보기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그랬습니다. 이것도 앞서 이제 생물과 인간의 이제 거리, 특히 뭐 동물과 인간 뭐 거리에서 본 건데 성격이 다른 하나는 그랬습니다. 임계거리, 안전거리, 공격거리, 방해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임계거리와 공격거리와 방위거리가 같은 말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예. 임계거리는 도주거리와 공격거리 간의 인계반응, 그죠? 을 나타내는 거리다. 그래서 주로 공격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거리를 우리가 임계치, 임계라는 말은 임계치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기서는 크리티컬 디스턴스, 뭔가 내가 이거를 이제 동물 입장에서 이게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임계거리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도주 반응이 이제 공격 행동으로도 바뀔 수 있어요. 바뀌기도 하므로 공격거리 혹은 뭐 이제 방위거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안전거리가 이제 성격이 다른 이건 전혀 여기서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과 뭐 인간 혹은 동물과 다른 이제 다른 동물 적이죠. 이런 거리에 관련되어진 부분들은 조금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로 제가 이제 동물과 인간의 거리에 관련되어진 거리들 이야기했는데 우리 배우면서 그러니까 야생조류와 인간의 거리 이런 것도 좀 했었어요. 비간섭거리라든가 뭐 경계거리라든가 이런 거 생각나시나요? 해피거리, 도피거리 이런 것들도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